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6일 매식경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 한번 볼까요? 금융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데 계속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아침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금융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제가 이 밑에 있는 기사들 있죠, 요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에 대해서 오후에 요런 거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취업에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뭐냐, 은행 가계대출 증가 제가 주춤했다, 이 기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신한은행으로 대출이 몰렸대요. 이 기사를 보고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무슨 공부냐면 뭐 필기 공부, 그 공부가 아니라 이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트렌드 공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경제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신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자, 가계대출에 대한 이슈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매식경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대출의 이슈가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고,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한 5개에서 10개 사이만 2배속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가계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조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좀 차곡차곡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좀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았구나 과거에. 왜? 지금 주춤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상하다, 대출이 다 똑같은 은행별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한은행으로 몰리네? 왜 신한은행으로 몰릴까? 이 기사 소제목 하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는 연습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부셔갖고 제가 볼게요. 자, 국내 주요 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이 막바지 연간 총량 관리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가율 6%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서 퀴즈가 들어갑니다. 자, 지난달부터라도 매식경을 꾸준하게 한 친구들이었다면 알 거예요. 자, 지금 가계부채를 옥죄고 있다. 왜 옥죄인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건 뭐다? 총 대출 총량 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대출이 증가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게 대부분 4~5%로 정부가 통제한다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넘었기 때문에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거고, 국내 주요 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이 막바지에,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로 계속 놔뒀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증가했죠. 그런데 작년 한 7월부터 은행별로 서서히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6%가 안 되는 것으로 결국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만 연말에 앞두고 한계 임박한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은행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총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은행별로 대출 총량이 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만약에 지금 4%야, 신한이 3%야, 농협이 7%야, KB가 6.5%야. 대출 증가 이러면 총량으로 지금 대출 증가율에 대한 것들을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은 7%야. 이 농협은 대출 안 해주겠죠. KB 6.5 대출 안 해주겠죠. 우리랑 신한 해주겠지만 상대적으로 신한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 대출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신한은행 쪽에서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사 제목도 이와 지금 비슷한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이 숫자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쓴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다 대출 증가율에 대한 게 동일하지가 않다. 이해되시죠? 자, 3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 됐는데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알 필요는 별로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주문한 가계대출 6%를 목표 달성했다. 금융당국에서 그 목표 재정이 몇 프로다? 6%.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은 외우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외우세요. 그래서 개별은행 증가율을 살펴보면 신한 7.4, 우리 6.44, 농협 막 다 있잖아요. 다만 4분기 중 뭐 4분기 중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현 방침대로 계산하면 모두 6% 이내로 지금 안착할 것 같이 보인대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띈 건 신한은행이래요. 왜냐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9월 말까지만 해도 3%대였어. 5대 은행 중에 대출 중간이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를 정부에서 야 니네 맞춰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전에 높았던 은행들이 대출 안 해줄 거잖아요. 그 시발점이 어디 은행이었어요? 농협은행이었다고. 농협은행이 제일 높았다고요. 그래서 농협은행부터 대출을 중단하는 이슈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농협은행을 비롯한 신규 대출을 한시 중단하는 은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으로 수요가 옮겨왔다. 그게 어디다? 그게 신한은행이었다. 왜?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대출 중간이 3%밖에 안 됐으니까 대출 중간이 낮은 은행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트렌드를, 금융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 대부분 은행에 가게 되면,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요, 전체 은행에 대출이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은행별 KPI에 따라서, 영업 방향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거나 안 하건 간에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조차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이 너무 아파갖고 눈이 계속 누르는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내용만 들으세요. 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아무튼 이렇게 돼서 뭐 된다. 뭐 크게 이거는 없고요. 자, 결국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일시적 대출 제한 조치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대출을 지금 총량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수치들이 나오는 거라고 은행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융권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차 3법 때문에 고가 전세가 많이 늘면서 대출이 폭증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출 중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거 왜 늘었냐?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 대출이 왜 증가해? 이거부터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요. 야, 대출 뭐야? 나 지금 대학생인데 나 대출 그렇게 많이 받아? 돈을 사람들이 왜 빌려? 쓰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너무나 많이 빌린다고. 여러분들이 취업만 딱 하면 알아요. 취업을 하고 막 카드를 정신없이 쓰게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막 신용대출 내가 받는 경우가 생겨. 마이너스 통장. 그거 왜 받는지 그때 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금융권에 취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통제에 대한 소비는 소비 통제는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대출이 많은 이유 중 큰 이유는 뭐냐면 고가 전세가 많았었다. 고가 전세. 고가 전세라는 건 뭐다? 천세인데 되게 비싼 거. 그게 왜 많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했으니까 상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집을 못 사고 그 대신에 집을 못 사는 대신에 고가의 전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 그냥 흐름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리고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부터 우리가 그냥 머리에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지금 막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넣고 많이 지식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많이 보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잖아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항상 열린 개방성을 갖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오피니언도 마찬가지로
그 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우리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전세 때문에 이게 올라간 이유도 있겠구나. 근데 그 전세값이 왜 올라갔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겠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어?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피니언 하나를 하루에 제대로 하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 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2주차, 3주차, 4주차 하면요, 한 달만 하더라도요 30분 정도로 완전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정 안 되는 친구들은 매식경만 보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공부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피니언을 무조건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피니언 이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오피니언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요, 분명히요. 자, 그래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대는 몇 프로다? 4%, 4%대는 특별히 영업하지 않아도 자연 증가만 채울 수 있는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출 증가 4%대는 은행에서 영업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지점에 가만히 있어도 돈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만큼 있다는 거야, 4%대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봐야 되냐? 이게 은행을 꼭 적금만 하고 돈을 굴리러만 가는 게 아니구나. 돈을 빌리러 엄청 가는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외식경, 오늘 내용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작년에 이제 댓글로 많이 여러분들 공부한 흔적들을 남겼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솔선수범하세요. 먼저 내가 남기면 남들도 남겨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다 보면 내가 또 얻어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서로 선순환이 되고 서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만든다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